2020년에 코로나 때 우리가 어땠습니까? 입출국을 규제하고 격리하고 방역하고 진짜 철저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약은 코로나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최근 2년 사이에 오히려 국내에 들어오는 마약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법대로 하자! 안녕하세요. 법대로 하자의 김은진입니다. 그 마약 청정국에 대한 기준을요, 유엔이 정해놓은 게 있는데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 20명을 마약 청정국의 마지노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2016년에 25명을 기록한 이후에 지금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2023년에 35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마약 사범과 관련돼서 중요한 거는 적발되지 않은 범죄 수거든요. 적발되지 않은 범죄를 암수라고 이렇게 형법에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마약 사범 같은 경우는 암수, 그러니까 적발되지 않는 거를 적발 건수의 약 30배라고 추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내 마약 중독자는 50만 명이 넘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마약 청정국의 지위는 끝난 지 오랜 거죠. 마약 사범은 공급 사범과 투약 사범으로 둘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지금 마약 사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로 투약 사범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 법 제도는 투약 사범보다는 공급 사범을 더 엄격하게 다루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및 원료 물질의 취급, 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공급 사범은 관리를 하고 투약 사범 같은 경우에는 치료 예방에 초점을 맞춰서 하겠다라는 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조문을 봐도 3조에서는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정해놨고요. 4조에서는 마약류를 취급하도록 허가받은 사람들이 그래도 해서는 안 되는 행위, 금지 행위를 정해놨고 5조에서는 마약류의 취급을 허가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되는 경우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마약류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공급자의 관점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마약 사건이 터지면 자극적인 보도를 위해서 투약자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공급자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 공권력 개입이 있다는 의혹까지 최근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공급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가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심각하고도 충격적인 문제인 게 정부기관 또는 국가 공권력이 마약 수입에 개입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하나 밝혀질수록 개인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 국가 공권력과 기관이 조직적으로 저질러 왔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1990년에 발효된 유엔의 마약 협약이 있습니다. 그 협약에 가입을 하면서 1995년에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특례법이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보다 더 우선을 해서 적용하겠다라는 법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보다 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 목적의 마약류 범죄를 가중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고 마약류 범죄 행위로 취득한 불법 수익들도 철저히 추적하고 환수해서 일반적인 형법보다도 훨씬 강하게 환수 조치를 만들어 놨고요. 국제 공조 절차를 통해서 근절하겠다라고 해서 특례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법이 3조는 뭐가 있냐면 외국인이 마약류에 해당하는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입국 허가 신청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입국을 시키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조문에 충분한 감시 체제가 확보되어 있는 마약류 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을 입국시킬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그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4조에서는 이 똑같은 내용으로 외국인, 마약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약도 들여올 수 있다. 충분한 감시 체제가 있고 검사가 요청을 하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을 하면 그 마약도 수입해 올 수 있다, 들여올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공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투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충분한 감시체계, 입국시킬 필요, 이런 말들은 사실 추상적인 거란 말이에요. 입국시킬 필요가 어떨 때 있냐라는 거죠. 결국은 공급 사범이 아니라 투약 사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국내 반입 자체를 막아야 할 공권력이 충분한 감시 체제가 있으면 들여와도 되고, 필요하다 그러면 감시를 하면서 갖고 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투약 사범을 잡으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가십거리를 만들고 국민들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 때도 그랬고요. 이성균 배우도 그랬죠. 이 반복은 우연이라기보다는 목적 의식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 결국은 적발 못하면 투약 사범은 못 잡고 중독자는 늘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조항이 있다는 것은 그 외에는 들여놔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럼 법이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 세관 공무원이 마약을 들여오르는 것을 봐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처럼 세관 공무원이 마약을 들여오는 자를 봐줄 수 있었다라는 거는 그건 결국은 부패가 만연해 있고, 그것을 수사하려던 경찰이 오히려 억압을 받는 상황에까지 간다면 이거는 그냥 일개 세관 공무원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그 윗선에서 뭔가 지시나 압박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법에서는 마약 거래를 어부를 하는 경우, 알선, 수수 모든 경우에 굉장히 강한 벌칙을 두고 있거든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조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이 마약 문제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한동훈은 지금까지 해왔던 행보를 봤을 때는 이 세관 공무원 건도 그렇고요. 최근 2년 사이에 오히려 국내에 들어오는 마약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2020년에 코로나 때 우리가 어땠습니까? 어쨌든 코로나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입출국을 규제하고 격리하고 방역하고 진짜 철저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약은 냉정하게 따지면 코로나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한번 중독되면 회복이 거의 힘들죠. 그런 마약을 아무리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고 해도, 그리고 아무리 대비가 철저하다고 해도 국내 반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검사의 요구에 법무부 장관이 승인을 하면 들여올 수 있다라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반입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진짜 치료 목적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 철저하게 유통 관리를 하고, 그 외에는 아예 국내에서 유통이 안 되도록 세관 단계에서보다 철저하게 막아야 하는데, 그러한 일을 해야 될 공무원이 부패를 하게 된다면 정말로 방법이 없는 거죠. 이러한 것에 일벌백계하고 정말로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가중처벌을 통해서 정말로 발본색원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투약사범의 경우에는요, 처벌도 처벌이지만 문제는 재발이 안 되게 치료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명목이든지 간에 중독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예방, 교육, 홍보 이런 것들도 국가가 해야 할 일인데,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대검찰청이 매년 마약 범죄와 관련된 백서를 발표를 하는데요. 2023년 통계를 보면 10대 마약 사범이요, 2001년에는 24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988명으로 40배 가까이가 늘었고요. 20대 마약 사범은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새롭게 정비되지 않으면 막을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이렇게 마약을 찾게 되는 이러한 불안한 심리, 이런 것들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이 국가 체계가 만들어진다면 더 이상 마약을 찾는 사람들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